라면계 불닭볶음면이 엔비디아다. 네, 그만큼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난달 초부터 이 식품의 주가가 조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한 달간 주가가 40% 가까이 올랐고 연초에 비해서도 연초에 20만 원이었는데 최근 보니까 뭐 40, 50만 원 정도 돼서 엔비디아 맞네요. 네, 엔비디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트렌드를 통해 돈의 이면까지 들여다봅니다. 맨손경제 국민일보 이광수,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조 기자님은 한번 왔다 가실 때마다 옆에 박신혜 배우랑 같이 방송하는 거 아니냐 이런 훈훈한 댓글들이 어떻게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 죄송은 누구에게? 네, 모든 분들에게. 박 배우님께. 네. 그래요. 하여튼 목돈연구소 박신혜 우리 그 조한송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 응원글들 오늘 많이 보내주시네요. 앞서서 김윤아 기자도 언제 들어도 똘똘하고 야무진 듯 귀에 쏙쏙 들어와요. 저희가 오늘도 쏙쏙 들어오는 내용 전해드릴게요. 자, 조 기자님, 더우면 이상하게 매운 비빔면 이런 게 먹고 싶잖아요. 우리 길들여졌나? 근데 여름이 다가오는데 삼양라면이 우리 시원하게 과감하게 비빔면 안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네, 삼양라면은 기존에 뭐 열무 비빔면을 비롯해서 뭐 삼양 비빔면 등을 선보여 왔는데 올해는 비빔면 제품을 내놓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비빔면을 생산하던 기존 공장의 라인을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불닭볶음면 등 주력 제품 생산에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단종시킨다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 계절면 시장의 추이를 보면서 생산을 재개하겠다 이런 판단인데요. 이 회사로서는 일종의 선택과 집중인 셈입니다. 실제로 이 불닭볶음면 인기에 힘입어서 삼양의 1분기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의 75%에 우와. 달할 정도여서 수출 기업이네요. 네, 엄청나죠. 네. 불닭볶음면 시리즈 생산이 늘어나면 이 영업이익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대표 볶음라면의 경우에서는 특히 해외에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월마트 기준으로 판매가가 3달러, 약 우리 돈으로 4,000원 수준으로 국내보다 두세 배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업계에선 이 역대급 기록을 세운 1분기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20.7%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생산 공장도 되게 더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 밀양에 설립 중인 공장이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 생산 물량이 늘어나서 뭐 이게 매출과 영업이익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삼양식품에서도 해외에서 좀 더 영향력을 강화해 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광수 기자님 혹시 그 광고 봤어요? 요즘에 MZ들이 정말 너무 재밌어한다는 일본의 최신 CM. 부르부르다크 부르부르다크 그거 못 봤어요? 네, 아직 잘 못 봤는데 일본의 최신 광고에 불닭볶음면 광고인데요. 그 마츠야마이카라고 하는 팔로워가 한 70만 되는 인플루언서가 그 광고를 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된 형식의 구수한 느낌의 그런 광고입니다만 그 정도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 기자님, 이런 표현이 신선하고 재밌는데 라면계 불닭볶음면이 엔비디아다. 네, 그만큼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제가 최근에 태국에 갔다 왔는데 태국 지하철에도 이 불닭볶음면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트에도 불닭볶음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었고 정말 해외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좀 가늠할 수 있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이 식품의 주가가 조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한 달간 주가가 40% 가까이 올랐고 연초에 비해서도 연초에 20만 원이었는데 최근 보니까 뭐 40, 50만 원 정도 돼서 엔비디아 맞네요. 네, 엔비디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듯합니다만 이 여의도에 있는 이 자산운용가들도 연초부터 이 삼양식품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좀 발빠르게 투자했나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는데 이런 점을 캐치를 해서 좀 많이 매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자산운용의 종목별 SNS 빅데이터 조사 현황을 보니까요. 불닭볶음면의 틱톡 해시태그 불닭, 영어로 불닭의 언급수가 연초 44,000건에서 최근
최근 73,700건으로 굉장히 이야. 급증할 정도로 정말로 많이 화제가 됐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미국 법인의 이 삼양식품의 1분기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로 220% 넘게 급증하는 등 최근에 이런 바이럴이 실적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계에서는 최근 시총이 변화했는데요. 삼양식품이 그간 라면 대장주였던 농심의 시총을 무려 1조 원 이상 뛰어넘은 건데요. 오늘도 보니까 주가가 올라서 시총이 3조 9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야. 이게 놀라운 것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회사의 시총이 이 대장주 농심에 비할 바가 못 됐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올랐고요. 실제로 해외에서 많이 팔리는 영향도 있지만 이 매출이 오르는 데는 이 원달러 환율이 조금 오르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회사는 국내에서 이제 라면을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라면을 주고 달러로 돈을 받다 보니까 그렇죠.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온 것도 좀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고요.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기 때문에 좀 해외에서 많이 팔릴수록 좀 실적 개선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올해 이 회사의 이 매출이 1조 4천억 원대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라면주는 원래 대표적으로 경기방어주 그리고 내수의 온도계 이렇게 읽혔는데 이젠 수출을 주도한다. 그리고 업계 1등을 농심하고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그 자리를 왔다 갔다 둘이 나눠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기자님. 네. 삼양라면이 잘 나가는 거 오케이. 다른 라면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라면 회사도 잘 나갑니다. 그래요? 예, 이 외국인들이 이 한국의 라면 맛을 알아버린 것 같은데요. 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 수출액이 1억 8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난 한 달간 기준입니다. 근데 이 월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이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등 라면 기업들의 실적이 다 개선되고 있고 올해 1분기 해외 매출이 모두 두 자릿수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또 농심 에서 이제 간판 라면은 신라면이잖아요. 이 신라면은 사실 국내에서 1991년부터 올해까지 34년간 국내 라면 시장 1위 라면인데 네. 이 신라면이 해외를 중심으로도 이제 급격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K푸드, K라면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올해 이제 신라면이 굉장히 많이 팔려 나가면서 이 농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외화벌이하는 효자 기업이더라고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8,700억 원인데 가운데 해외 매출이 한 3,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매출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8% 정도 되니까 역시 해외를 중심으로 농심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오뚜기도 이제 진라면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좀 브랜드 파워를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이 농심이나 삼양에 비해서는 이 해외 비중이 높진 않았어요. 한 9% 정도, 뭐 10% 정도 된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내수에서 이제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오뚜기도 이제 사실 이제 워낙 또 글로벌하게 이제 그 라면이 인기가 많으니까 올해부터 좀 매출 성장의 중심을 해외로 잡고 해외 수출 70개국으로 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세우면서 오뚜기도 이제 급격하게 해외 중심으로 좀 실적을 올리는 그런 분위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야, 라면이 수출 효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잘 나간다고 하는데 이거 먹어봤어요, 이광수 기자님? 불닭볶음면? 네, 먹어봤죠. 근데 이거 진짜 맵잖아요. 네. 외국 사람도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 매우면서도 약간 맛있는 그 맛이 있잖아요. 막 울면서 먹고 싶은 스트레스 해소되는 맛.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만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글로벌 전 세계인이 다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네. 여기 입맛 들이면 다른 거는 그 맹맹해서 못 먹을 텐데. 제주도는 근데 최근 들어서 시장이 어려운가 봐요. 잘 나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동안 제주도는 집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빈집이 쌓입니까? 네,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요. 지난 3월 기준 제주 미분양 주택이 한 2,485가구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게 1년 전과 비교하면은 이 30% 늘어난 거고요. 악성 미분양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준공이 다 됐는데 이제 안 나간 것들 이런 것들이 전체의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빈집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 보면은 사실 불 안 켜져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건데 간단하게 이제 제주도 집을 사겠다는 분들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줄어든 건데 이게 당연히 가격에도 영향을 주겠죠.
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요. 5월 셋째 주 제주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5%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기간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아파트 값이 오른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26주 만에 전국 아파트 값이 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었고 기타 지방도 보합권이었는데 제주만 좀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값 내려가면은 연립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주택 가격들도 사실 더 이런 것들은 더 인기가 없기 때문에 하락폭이 더 크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지금 제주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 좀 속출하자 한 시행사는 이 분양가를 20% 낮추는 경우도 있고요. 계약 전에 한 달간 한번 살아보자. 제주 한 달 살게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 분양 대금을 이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을 내겨는 약간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주 지역 건설업계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 제주 지역 그 종합건설업 한 곳에 이어서 올해 1월에도 전문 건설업자 한 곳이 좀 부도 처리됐다고 합니다. 네, 조 기자님, 그 제주도에서 들어가는 인구보다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다 이 얘기는 들었는데 그럼 관광객이 좀 예전처럼 찾아주면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관광객들 현황은 어때요? 네, 관광객들도 요즘에 좀 많이 줄었는데요. 그 여파로 예전에 정말 한 달 살게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줄어들면서 제주도 들어오는 인구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 은퇴 노년층이나 국제학교 입학을 노린 분들도 제주에 왔었는데 요즘에는 한풀 꺾인 분위기가 되면서 인구 유입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 분양가가 제주도에서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요즘에 미분양이 좀 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가 너무 비싸다. 가서 즐길 거리에 대비해서 좀 비싼 것 같은데 이렇게 동남아하고도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죠. 엔저 상황 속에서 일본 관광객들과도 비교를 하시는 것 같고 고민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푸바오. 푸바오 그 자이언트 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애기 판다잖아요. 지난 4월에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 최근에 또 푸바오가 중국 현지에서 좀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푸바오가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운영하는 이 에버랜드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최근 25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야. 이 에버랜드가 총 3개의 채널을 운영하는데 합산해서 25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게 바로 레저업계에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 총 4천여 개가 넘는데 누적 조회수만 12억만 뷰가 넘고요. 아이돌이네요. 네, 완전 네. 아이돌이죠. 그래서 삼성물산에 따르면 유튜브로만 연간 억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바오의 인기는 이 삼성 리조트 부문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삼성 리조트가 이 테마파크 사업으로 에버랜드나 캐리비안 베일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에버랜드에서 오는 아마 이 매출이 가장 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570억 원보다 2배 늘어난 1,290억 원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삼성물산 전체의 4개 부분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매출도 3조 3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 20.4% 증가했는데요. 최근에도 1분기 실적도 괜찮았는데 이 레저 부분은 좀 1분기가 비수기라고 해요. 겨울철이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 이제 푸바오가 중국으로 이동하겠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면서 실적에도 좀 개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푸바오만을 보기 위해 에버랜드를 방문한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푸바오 효과가 실적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최근 사진 보니까 푸바오가 그 머리 앞쪽에 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대 논란 이런 것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그리워하고 있구나. 요건 알겠고 제가 그래서 푸바오가 보고 싶어서 지난 토요일에 가서 다른 판다들을 보고 왔어요. 여전히 다른 판다에 대한 인기도 뜨겁습니다. 줄 굉장히 길게 서 있는 분들 많이 봤는데 조 기자님 그러면 푸바오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판다 가족을 전부 다 사랑하시잖아요. 이들 가족이 내는 경제 효과 이거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판다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그래서 이 에버랜드를 운영
운영하는 삼성물산에게는 이렇게 판다 가족을 이렇게 같이 기르는 것이 하나의 사회공헌 활동이기도 한데요. 판다는 임시 대여나 인공 증식만 가능한 동물이기 때문에 에버랜드는 매년 보호 기금을 내고 있는데요. 이 협약에 따라서 이 중국에 내고 있는데 매년 보호 기금으로 약 판다 한 쌍에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 가까이 내고 있고요. 또 이렇게 푸바오처럼 새끼 판다가 태어나면 추가로 이제 50만 달러, 뭐 30만 달러를 제공해야 해서 그래요? 사실 보호 기금으로 내는 돈이 적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 기금을 내면 이 기금은 판다의 생육 및 뭐 연구 그리고 중국 내에 있는 4개의 판다 보호기지 운영하는데 이렇게 쓰이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고요. 또 판다가 대나무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 대나무를 공수하는 비용도 사실 1년에 1억 원 이상이 밥값이 든다고 장난 합니다. 아닌데요? 그래서 뭐 임대료와 유지비를 고려하면 뭐 적은 돈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다만 이렇듯 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또 이렇게 집객 효과도 있고요. 또 경제 효과와 사회 공헌 효과까지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기자님, 일본에서는 새끼 판다가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를 추산한 데이터도 있어요? 네, 그 우에노 고건에서도 우리처럼 이제 판다를 임대해서 이제 사육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추산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 NHK가 새끼 판다가 일본에 주는 경제 효과를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00억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이 동물원 입장료 그리고 음식값, 기념품 구매 등을 합친 효과인데 에버랜드도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노리고 최근에 뭐 팬덤, IP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동물원이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이 가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저출산 시대에 이제 청소년 인구가 좀 감소하면서 이제 에버랜드 쪽에서는 이 IP로 그 돌파구를 찾는다 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이 푸바오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루이바오, 후이바오 등 이런 쌍둥이 판다들 동생까지 태어나면서 지금 에버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바오에게 드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사람들이 왜 푸바오 키우는 거 이렇게 비용 많이 들어서 좀 불만스럽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제 유발 효과를 고려하면은 사실 우리에게도 좋다. 좀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대나무 값이 많이 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요 정도 벌면 네. 그 대나무 내돈내산? 네, 맞습니다. 판다 이게 입장에서 그렇죠. 네, 또 이게 내수 유발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다 선순환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푸바온 이런 판다 인기 덕분에 또 이런 생태계 밸류 체인이 만들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대나무 밸류 체인. 네, 이런 긍정적인 네. 효과도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저도 가서 봤더니 이 루이바오하고 후이바오는 계속 자느라고 애기들이랑 아이고. 계속 두 분은 푹 주무시고 이제 다른 판다가 식사를 하는데 대나무를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한 입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아마 집집마다 뭐 푸바오 인형 한두 개쯤 다 있으실 것 같은데 SNS에서는 신개념 보물찾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캐치 돈을 잡아라 이런 내용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이게 SNS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SNS 계정주가 예를 들어서 저 목동에 지금 돈 숨겨놨으니까 찾아보세요. 뭐 이런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를 본 분들이 돈을 찾는 이런 놀이인데 이 현금 지폐를 이 사각형으로 접어서요 스티커 뒷면에 숨긴 다음에 이를 전봇대나 가로 등 이런 특정 장소에 붙인 모습을 촬영을 해서 네.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봇대 뒷부분이 살짝 나오게 오. 단서를 제공합니다. 저기 오목거역 그쪽 어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오. 아시는 분들은 네. 찾아가서 스티커를 떼어서 돈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요즘에 SNS에서 유행하는 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장소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좀 스티커를 찾아서 현금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뭐 금액은 1,000원부터 많게는 1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찾으신 분들은 이를 또 SNS에 인증을 해서 저 찾았어요 하면서 또 영상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좀 헛걸음하지 않게 좀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 계정주가 돈을 붙인 게 맞다라는 것을 또 인증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면 보물찾기 이런 거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1등 쪽지 찾아내면 선생님이 맞습니다. 공책 20권 막 이런 거 그 티켓 주시고 근데 그때는 이제 반의 회비 이런 게 있었을 텐데 모르는 사람한테 SNS로 굳이 알려주면서 시간 쓰고 돈 쓰면서 공짜로 돈 준다. 이거 왜 하는 거죠? 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캐시캐치 계정을 만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길에서 우연히 스마일 스티커를 보게 됐는데 미소가 지어졌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행운을 전하는 챌린지를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재미도 재미지만 이 조회수나 클릭수 등이 높아지겠죠. 이거를 올리면. 그래서 해당 계정이 그만큼 경제적인 가치를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캐시캐치 각 계정에는 협찬 등 문의를 받는 통로가 소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지만 맨 처음에는 뭐 해당 챌린지 만든 분은 처음에는 재미로 접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현금이 걸려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요즘같이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시기에 지나치게 과몰입할 수도 있고 이게 좀 예상치 않은 부작용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동심이 없는지 우려만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심 다시 찾아와요. 네, 이게 저도 몇 개 좀 봤는데 이게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 스티커를 찾기 좀 어렵게 하려다 보니까 뭐 골목이라든지 아니면 좀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은 곳에 붙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린 친구들이 저거 찾겠다고 위험한 장소면. 네, 저기까지 가면 어떡하지 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드시는 분들은 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장소는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 SNS 챌린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유행인데 사실 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사실 전 세계적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특히 심하다고 하는데 뭐 가령 뭐 장난전화 챌린지 미국에서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나는 이런 일탈을 했다 뭐 이런 거를 인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미국 각지의 200여 개 교육청은 최근에 틱톡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스냅챗 이런 운영 업체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급 이 분위기가 붕괴된 책임은 이 학교도 있지만 운영 업체들도 있다. 함께 져야 된다. 이런 걸 요구하고 있다고 하고 네. 우리도 사실 챌린지 10대 학생들이 만들어서 좀 파급하고 있다. 이런 사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어른들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좀 마케팅도 좋고 이런 재미도 좋지만 좀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장난전화는 유선전화 시절부터 있었는데 역시 어린이들의 상상력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함부로 장난전화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맨손경제 조한송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